예, 이번 시간에는 제 파트 4 영세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은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 세율에다가 0%를 곱한다는 건데요. 원래는 우리가 여기 10%의 세율로 과세를 해야 되지만 수출하는 재와 등등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세는 기본적으로 그 물건이 소비가 되는 그 국가, 즉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과세 원칙을 취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해외로 물건을 수출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 해외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0의 세율을 곱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실무적으로는 0의 세율을 곱하니까 매출세액은 0이 되고 매입세액은 전액 다 환급이 되는 그런 형태가 돼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본인이 이제 본인 단계에서 그 사업자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즉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전액 다 환급이 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영세율 적용 대상 204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수출하는 재화가 일단 가장 기본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발생하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204페이지 보시면은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보면은 1번에 본래의 수출이라 그래서 사업자가 직접 수출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수출. 자, 이 직접 수출을 했으면 수출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되겠죠. 왜냐하면 수출을 하지도 않았는데 영세율을 적용하면은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니까 납부할 사람이 환급을 하게 돼서 부가가치세 탈루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우리가 해외로 수출했을 때 세관에다가 수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출 신고를 한 그 내역이 수출 신고 필증이라고 하는 세관에서 발급해주는 그 서류가 있는데요. 그 서류를 통해서 우리가 수출을 입증을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04페이지 그 직접 수출에다가 좀 체크를 해주실 게 237페이지로 잠깐 넘어가셔서 수출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즉 부가가치세 신고 첨부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37페이지 보시면은 영세율 첨부 서류의 첫 번째에 보면 직접 수출 같은 경우는 다음 중 하나라 그래서 먼저 방가로 1번에 별시 제40호 즉 수출 실적 명세서라고 하는 이 서식을 작성을 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수출 실적 명세서가 수출을 입증을 하는 건데요. 그럼 이 수출 실적 명세서는 어디 있느냐? 다시 페이지 242페이지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보시면은 나와 있는 것이 수출 실적 명세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밑에 보시는 요 서식을 작성을 하면 이게 수출을 입증하는 건데, 자, 이때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냐면 그 중에 동그라미 13번 수출신고 번호라는 것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13번의 수출신고 번호에 들어가는 것이 수출신고 필증에 나와 있는 수출신고 번호를 여기다가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하고 관세청하고의 이제 업무적으로 전산 처리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13번에다가 수출신고 필증, 즉 세관에다가 수출을 신고한 그 필증상의 신고 번호, 고유 번호거든요. 그 고유 번호만 13번에 집어넣으면은 국세청에서는 이 수출신고 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수출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출 실적 명세서에다가 13번에다가 수출 신고 번호를 적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14번에 선기적일자가 있습니다. 선기적일자는 언제 우리가 수출이 이루어진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출제와의 공급 시기였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때 그 선적이는 배에 실은 날, 기적이는 비행기에 실은 날이고요. 요 14번은 뭘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화증권, BL이라고 하는 서류를 보시고 실무상 여기다가 작성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통화코드 환율 같은 거 적어주시고 17번에 외화 원화가 있는데요. 17번의 외화는 실제 수출 계약 때문에 받게 된 우리 수출제와의 전체 과세 표준이 될 테고 18번의 원화, 이 부분은 외화를 원화로 다시 환산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이때 이 17번의 외화를 가지고 18번의 원화를 환산하는 방법은 책에다가 연결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71페이지. 이때 171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세표준 방식을 이용해서 18번에 있는 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1페이지 아까 제가 영세율 때 설명하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갔었던 그 부분인데요. 잠깐 한번 보시면은 이제 수출실적 명세서의 과세표준, 즉 외화 금액에다가 적은 금액은 로마자 2번 171페이지 외화의 환산에 나와 있습니다. 171페이지 외화 환산에 보면 공급 시기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는 그 환가한 금액이라고 표현하고 동그라미 2번에 공급 시기 이후에 외국 통화나 그 밖에 외국한 상태를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는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게 쭉 지나간다고 봤을 때 6월 1일 날 우리가 수출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외화로 송금을 받았다. $1,000달러를 송금을 받았고요. 6월 15일 날
우리가 배에다가 실제로 선적이 이루어졌고 9월 1일 날 잔금 1000달러를 송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자, 이때 우리가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로 이게 송금이 되면은 이 돈을 은행에서 바로 찾을 건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연락이 왔을 때 우리는 바로 이것을 환전을 했다. 그래서 이때 환율이 1000원이었고 선적일의 환율은 1100원이었고 잔금을 받는 9월 1일에 환전한 환율은 1200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때 우리가 1000달러를 계약금을 받아서 환전해서 100만 원의 대금을 받았을 것이고요. 선적한 이때는 대금을 받지 않았죠. 이때는 대금 받는 게 아니고 잔금을 받은 이때 9월 1일 날에 1000달러의 잔금을 받아서 환전을 하면은 1200원이 되는 120만 원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 2000달러의 총 수출을 하고 받은 원화 금액은 220만 원이에요. 그러나 우리 수출실적 명세서 18번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야 되는 금액은 220만 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보고 계시는 171페이지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선기절 이때가 공급 시기죠. 공급 시기 전에 환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 환가한 금액, 이게 동그라미 1번에 대한 얘기, 이게 있고요. 공급 시기 이후에 대금을 지급받았거나 환가한 금액이 있었으면은 이 동그라미 2번 금액은 요거를 공급 시기 환율로 환산한 금액이다 이렇게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000달러를 공급 시기 환율 11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은 111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또 수출 실적 명세서에 적는 그 원화 금액은 210만 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0만 원으로 다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이용해서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환율 쓰는 여기 환율 있죠? 요 기준 환율, 재정 환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한 여기 나오는 요 환산하는 기준 환율 등, 이 기준 환율 등은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작성할 때 이제 적용하는 건데, 이거는 서울 외국환 중개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외국환 중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날 이제 거래된 모든 환율 거래량을 가중평균해서 하루에 하나씩 딱 한 개의 환율을 이렇게 공시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적용을 한다. 서울 외국환 중개에서 확인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 보시면은 204페이지 수출하는 재화, 가장 일반적인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방법은 먼저 첫 번째 직접 수출. 요 직접 수출했다는 것을 뭘 갖고 확인한다? 그거는 수출 신고 필증이라는 걸 확인하게 돼 있고, 근데 이 수출 신고 필증은 우리 세관에다가 수출 신고하면서 받은 그 서류인데, 이 서류 자체를 사본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이제 242페이지에 있었던 이제 수출 실적 명세서라는 그 서식에다가 수출 신고 번호만 기재해서 우리가 실무상 서식을 작성하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고, 이때 받은 돈은 외화일 거기 때문에 그 외화를 다시 원화로 환산하는 그 기준은 171페이지에 있는 이 기준, 공급 시기 전에 환가했으면 실제 환가한 금액, 공급 시기 이후에 환가했으면 공급 시기 환율로 환산한 금액, 이 금액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7페이지에 넘어가셔서 4번에 보시면 중요한 영수율만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기에는 저희가 시간적으로 조금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207페이지 4번에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에서 공급하는 재화, 이것도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는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국내 거래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만약에 여기 A라는 사업자가 여기 국내고요. 여기가 이제 국외가 되는데 A라는 사업자가 해외로 수출을 한다. 그래서 뭐 이제 1000만 원 이렇게 이제 수출을 진행하게 되면은 당연히 A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 A 사업자는 이제 수출업자가 되는 거겠고, B가 이 수출에 사용한 물품을 이제 생산을 해서 A한테 납품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업자의 협력업체가 이제 부품이나 또는 완제품을 공급하는 이 경우에는 원래는 부가가치세가 10% 과세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면은 여기서 700만 원에 대한 70만 원을 여기서 B가 70만 원 납부하게 되고 A는 다시 70만 원 환급받게 되어서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출의 전 단계라는 거, 수출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이게 국내 거래지만 같이 영세율을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B도 납부세액이 없고
A도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이제 간편한 이제 세절차를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수출용 물품을 납품하는 건지 아닌지는 B보다는 A가 알고 있겠죠. 그럼 A가 이게 수출할 물품을 내가 구입하는 거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떼어주는데 그 확인서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가 내국신용장, 즉 로컬 LC인데요. 원래 A가 해외 바이어와 맺어놨던 LC, 마스터 LC가 있었으면은 그걸 기준으로 B한테 발급해 주는 것이 내국 신용장이 되고요. 만약에 A가 그 해외 바이어와 신용장 거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구매 확인서를 발송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발급하는 구매 확인서를 발급해서 주면은 B 입장에서는 이 구매 확인서를 받고 영세로 적용하는데, 자 이때 우리 아까 이 전 시간에 배웠던 거를 한 번 더 그 개념을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이때 A 사업자는 국외에 상대방에게 이제 공급하는 이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 발급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국외 사업자랑 거래할 때는 세금서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세금계산서, 직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세금서 발급하지 않는데 B가 A한테 공급하는 이 구매 확인서와 내국 신용장에서 공급하는 이 부분은 둘 다 국내 사업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실무상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뭘 확인하셔야 되겠어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를 내가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A로부터 수령했는지 요거를 파악을 하시고 나서 요거를 반드시 파악을 하시고 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는 점, 요거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07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서 공급하는 지와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점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밑에 보시면 방가로 1번에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의 지연개설과 수령세금계산서라 그래서 이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내가 지금 재화를 공급하는 시점에는 발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발급이 돼도 소급해서 영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 나중에 발급될 수 있는 그 기한이 언제까지냐면 207페이지 밑에 각주의 방가로 1번입니다.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 해당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2월 1일 날 재화를 인도하면서 그 시점에 내국 신용장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다음 달 10일인 3월 10일까지 과세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해당 건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7월 25일까지, 그 과세 기간이니까 4월 25일 예정 신고가 아니라 과세 기간인 7월 25일 이전까지만 내국 신용장이 발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영세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 시점에 같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2월 1일자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끊고 다시 플러스 세금 계산서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서 우리가 사후 발급, 즉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과세 기간 종료로부터 25일이 되는 날까지 사후 발급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몇 가지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지나가시고요. 또 대표적인 이제 그 영세율 적용 대상 212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용역의 국외 공급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의 국외 공급에서 보시면은 용역은 원래는 이제 그 국외에서 공급하게 되면은 역시 용역의 수출로 보게 되는 거죠. 앞부분에서는 재화를 해외로 보낸 거고 이번엔 용역을 해외로 보냈으니까 영세율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것처럼 해외 건설공사와 같이라고 해서 이 해외 건설공사가 가장 일반적인 용역의 국외 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건설공사와 같이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이기만 하면은 이때는 거래 상대방 대가 수령 방법 등과 대금 결제 수단을 불문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건설공사가 영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213페이지 보면 외국 항행 용역이라 그래서 로마자 3번이죠. 선박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즉 선박 항공기가 국외를 포함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임직원들이 해외로 출장 나가면서 국제선 항공기를 탔다, 미국에 출장 가면서, 그러면은 그 국제선 항공기 요금, 그 항공기 대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들어있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신용카드 세액공제,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시겠습니다. 영세율 거래이기 때문에. 또는 이번에 상업서류 송달 용역, 그래서 우리가 서류 같은 거를 DHL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외로 보낸 것도 역시 이것도 영세율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아서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좀 하나 특이한 게 215페이지 바로 2번이 좀 될 수가 있는데요. 국내에서 비고지와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원래
용역을 제공하려면 해외에서 제공을 하고 재화를 공급하려면 해외로 수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가로 2번은 국내에서 공급이 돼요. 국내에서 공급이 되지만 비거주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영세율에 적용되는데 줄 한번 쳐보시면은 방가로 1번 밑에 215페이지 가로 2번에 방가로 1번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가로 2번의 방가로 1번에 보시면 국내에서 제공되는 다음의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한 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럽이나 독일에 있는 회사로부터 에이전트 자격을 가지고서 국내에서 기계장치를 판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에이전트 홍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내에 있는 어떤 한 업체가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의 이제 소개를 받고 영업 활동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제가 이제 중개인이 되는 거죠, 에이전트가. 그리고 나서 국내에 있는 업체가 거기 이제 있는 어떤 독일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 기계장치를 사겠다라고 이제 구매 주문을 넣으면은 저희가 그 구매 주문을 받아서 해외에다가 대신해서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는 국내로 이제 기계장치가 수입이 되고 그러면은 이 국내에 있는 업체는 독일에다가 이제 수입 대금을 입금을 하겠죠. 그럼 저는 그거를 소개하고 대행을 했기 때문에 대금을 받습니다. 어디서 받을까요? 국내 업체에서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는 걸 대행을 했기 때문에 상품 중개를 한 것에 대해서 독일로부터 대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우리 앞에서 설명한 걸로는 이걸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고 용역인데다가 용역의 국외 공급이 그 영세율 적용되려면 좀 전에 살펴본 대로 국외에서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방금 같은 상품 중개는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영업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제공한 용역이 돼서 영세율이 앞부분에 있는 것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규정이 이런 것들인데 다시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용역,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외국한 은행에서 받겠죠. 즉 독일에서 우리한테 저한테 송금을 해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세율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216페이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때 재화나 용역은 모든 재화 용역이 다 영세율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2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부터 2번에 나와 있는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좀 살펴봤고요. 자, 219페이지로 조금 넘어가셔서 그 외의 기타의 영세율 적용 대상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보면 가로 1번에 수출재와 인가공 용역이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직접 수출하는 건 아니지만 수출업자에게 인가공을 제공해 줬을 때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좋겠고 219페이지 1번에 보면 인가공 사업자가 수출업과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해서 제공하는 수출재와 인가공 용역 이런 경우에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없더라도 영세율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동그라미 1번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있어서 제공하는 수출재와 인가공 용역은 무조건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그 외에서도 좀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살펴보시기로 하시고요. 조금 지나가셔서 225페이지로 가시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은 수출이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이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1번에 보면 방산물자입니다. 보통 방산물자 같은 건 유일한 수요자가 국방부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한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부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니까 방산물자 영세율 적용하고요. 그 밖에도 조금 지나가 보시면 226페이지 5의 장애인 보장구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이제 그 병원, 큰 대학병원들 앞에 보면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을 특별히 장애인을 위해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이제 그 의료기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점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227페이지 6번의 농민입니다. 농민에게 제공하는 거기 농민 등이죠.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그런 이제 기자재들은 전부 다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기구 또는 비료, 사료, 그 다음에 어업에 필요한 어기구, 어업에 필요한 그런 기구들도 전부 다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228페이지와 229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들에 대한 열거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세율 적용 대상까지 좀 살펴봤고요. 237페이지 보시면은 각 사례별로 영세율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이 영세율 첨부 서류가 중요한 게 만약에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이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36페이지죠. 왼쪽에 영세율 첨부 서류라고 하는 박스의 1번을 한번 보시면 박스 안에 1번에 보면 첨부 서류를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첨부 서류를 각 사례별로 잘 이제 확인하셔서 반드시 제출을 해줘야 된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